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항상 이 강릉에 오면 기분이 좋은 게 아침에 박수를 쳐준단 말이지. 있는 힘껏 그 강에 힘을 다 쏟아서 열심히 강의하고 가라,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똑같이 우리가 컨디션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가가지고 신바람 나서 강의하고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기계적으로 강의하고 올 때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82페이지죠, 여러분들? 오늘 82페이지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유형과 보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봅니다. 시험은 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26회도 나왔고, 작년에 건넜지만 지난 28회 시험에 또 나왔고요. 29회 시험에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기 전에 복습을 역시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죠. 예, 대표적인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그때를 기준으로 종부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뭐 등등을 다 판단합니다. 또 인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하는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해요? 아니면 부부 합산해요? 아니면 개인별 합산해요? 개인별로. 그렇죠. 개인별로 합산하고,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나 단체,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법인별 합산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현황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중요한 건데, 과세 대상, 어떤 게 종부세 대상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주택하고 또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근데 주택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고급택은 포함해져요. 고급택은? 예? 고급택은 포함해져요. 포함하고, 고급택은 취득세에서 만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일반주택과 똑같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대상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별장은요,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택은 포함하고, 토지,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는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럴 때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하고, 그죠? 고급을 골프장 토지 같은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입니까? 공장용 건축물? 아니고. 고고락장용 건축물? 아니고. 상가 건축물? 아니고.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 또 주택 중에서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어쩔 수 보유하죠.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가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하는 거니까 이런 거 맞지 않는 주택들이죠. 그래서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입니다. 멍은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예요? 얼마? 요리 순서 바꾸면 꼭 이렇다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습니다. 5억 초과. 그 다음에 주택분은 얼마? 6억 원 초과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보유할 때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세율은 아직 우리 이번 7주차 나오는 바람에 안 했네요. 종부세 세율은, 하여튼 종부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거 아직 정확히 안 했고 됐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인 거주자다 그러면 종부세 납세지는 원칙 어디입니까?
주소지 없으면 어디고? 거소지에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가세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중과세액을 결정해서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데 납기는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재산세랑 슬쩍 바꿔낼 수 있는데 속아나 보면 안 되고 무조건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죠? 종부세 그 다음에 납세문서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고할 때 납세문서 신고, 납부 선택해서 신고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신고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고지서를 보낼 때 발부할 때 납기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재산세도 그렇죠. 종부세도 그렇고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재산세, 재진이 이렇게. 종부세는 물납 허용됩니까?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허가받아 할 수 있죠? 안 되고 종부세 물납 안 됩니다.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물납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도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 종부세도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재산세도 45일이었다가 얼마로? 2개월로. 종부세도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고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소득세 그럴 때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소득이 발생하면 여러분 맞벌이 부부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소득세 계산할 때 부부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소득세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따로따로 각각 개인별로 각각 고소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줍니다. 연대 납세무 없습니다. 개인 단위, 개인주의 과세한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년으로 하는데 납세무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죠?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폐업하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고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고의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고주자가 된다. 그럴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죠? 아이고 눈에 확 띄는 스웨터 입고 왔네 오늘. 본인 주변을 봐봐. 주변은 다 지금 어둠침침한데 그냥 혼자서 지금 혼자서 튀려고 도약청청이랑 아유 그냥 옷이 그냥 예쁘구만 아주 그냥 좋습니다. 대답만 잘하면 거기다 금상첨화인데 자 여러분 봅니다. 대답을 하고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하고 뭐로요? 비거주자로 나눠요. 그럴 때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은 국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주소나 거소로 판단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뭐가요?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 그래서 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굴 떠올리고 싸이 비거주자 그러면 마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근데 비거주하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 거주하다 그러면 납세지는 주소지 없으면 어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비거주할 때 납세지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그 양도소득세는 역시 양도소득세는 우리 부동산 양도할 때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부동산 여러 번 팔았다 그러면 그 양도자별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또
사실주의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양도일 현재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과세?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어떤 거냐 그러면 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입니까? 대상이에요. 네?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니고 또 어업권, 광업권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업권, 광업권. 안 돼요. 안 배워가지고 좀 헷갈려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대상이지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 올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어떤 게 있느냐 먼저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예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아파트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이 채권도 대상이 되고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대상입니까? 안 바꿔준다고 그랬죠 나중에?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민택 채권 같은 건 대상이 아니고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부수강생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자 시동생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 즉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에 애들 그 아빠 명의로 시동생명에서 애들 아빠 저희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대상에는 기, 타, 자, 산 네 가지도 대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한 법인 주식 요건 갖춘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는 안 배웠고요. 자 중요한 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죠. 그럴 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그 다음에 영어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죠.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대상이 되고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단독 영어권만 양도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또 주식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여러분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내야 안 내? 안 내잖아요. 소액주주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땐 대상이 아닙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죠.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되고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그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 여기서부터 대답이 없네. 조금씩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로 주권 주식 나오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 어려워?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 주권 상장법인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어렵다고 하면 이건 성의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성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세 대상에
파생상품 있죠? 금융상품, 일정한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고.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등기까지 이전 안 했어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에 이제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습니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28회 시험 정답으로 나온 거,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아유 이거는 뭐 이렇게 11월 12월 기초입문 과정부터 배운 거고 30-40번씩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양도로 보는 것은, 그래서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실상 뭐 해야 돼? 유상이전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안 믿는 게 뭐냐면 수없이 얘기해도 있잖아요. 수없이 얘기해도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강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강을 어느 곳에서 보면 이런 특강을 하는 게 있어요. 누적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특강을 하는데 문제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어요. 뭐 20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뭐 30문제, 40문제 계속 문제 늘어나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많이 틀린 거 있잖아요. 그 문제는 많이 틀린 문제는 또 다음 회차에 다음 주에 또 할 때 또 이제 문제를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많이 틀린 문제는 똑같이 바꾸지도 않고 똑같이 지문 순서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드래그에다가 붙여가지고 많이 틀린 문제 거기다가 이제 또 보거든요.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면은 60%는 맞추는데 40% 분들이 또 틀린다고.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있냐고. 아니 지난주에 나온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 그거를 특히 한 20-30% 분들은 그걸 또 틀려요. 그 중에 한 10% 정도 10에서 20% 되는 분들은 그거를 또 오기로 또 많이 또 틀려요. 그러면 오기로 또 그걸 갖다 다음 주에 또 넣어. 그랬는데도 또 틀려.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가운데는 뭐 공부 나중에 이제 진짜 성실하게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들이 있잖아요. 충실히 수업 듣고 충실히 하는 대로 하면서 복습하고 따라와가지고 그냥 제가 딱 보기에 이제 한 5, 6월 달 정도 되면은 무조건 학교 가겠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알아서 잘 따라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이제 잘 따라오셔서 학교 가실 분이니까 그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나중에 무슨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안 빠지고 꼭 들어요. 어떤 수강생은 그 학원에서 요번에도 올해 지금 우리 이주열이라고 아산에서 어떤 남자 수강생 한 명 왔었지. 양주 하나 사들고 그 수강생 한 명이 그 이주열이라고 공부 잘했었는데 그 친구는 1월 달에 2월 달인가 어떤 질문 1월 달이었구나. 무슨 질문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넌 합격이다. 내가 이제 그랬던 수강생이 다음에 한번 얘기 드리게 될 건데.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특강 같은 거 할 때 안 들어도 되는데 얘는 안 들어도 되는데도 꼭 나와가지고 빠지지 않고 무조건 들어요. 그래서 공부 잘할수록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더 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은 보면 하여튼 공부 잘할수록 보면 특강도 안 빠지고 더 듣고 나중에 꼭 보면 있잖아요. 이분들은 꼭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을 내가 보기에 저런 분들은 진짜 오래 힘들게 쉽지 않겠는데 빨리 열심히 특강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듣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더 듣고 꼭 보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성의 문제 여러분들 계속 머리 나빠서 떨어지는 시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은 집안이 그냥 집안에 무슨 일 없고 본인이 아프지 않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없으면 이 시험은 머리는 아파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성의가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성의 부족인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1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 어떤 간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속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신단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복습하면서 한 가지 좀 지나온 것 중에서
양도소득세, 자,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이 있는데,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합산해서 과세예요, 구분해서 과세예요? 구분해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거, 양도소득만 따로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82페이지 양도의 형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목 운동부터 한번. 제가 요새 계속 막판에 기본서 여러분들 1월 첫 주에는 기본서가 안 나옵니다. 과제 앞부분 복사해가지고 과제본으로 볼 거고, 앞부분 한 주만 일단.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기본서가 나올 건데, 제가 11월 달에 방황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황을 하느라고 일을 안 했어요. 원래 11월 달에 했으면 편안하게 책이 1월 첫 주에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방황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가 또 개정세법 내용 있죠? 그 개정세법 내용을 최근까지 완벽하게 반영하느라고, 세법은 원래 지금 그 상당수 것들이 책이 안 나오고, 이제 그때 또 1월 첫 주에 또 두 번째 주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도 원래 제가 책을 기본서 쓸 때 제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안 쏟아부어요. 책이 기본서에 너무 기본서가 잘 돼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다른 거 뭐 하고 그럴 때 제 노하우가 거기 다 노출되고, 그래서 원고가 막 출판사마다 막 돌고 나중에 막 그걸 악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안 쓰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방황하고 여러 가지 그런 끝에 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도 좀 요새 좀 됐고 그래가지고 힘을 기울여서 썼어요, 진짜로. 그래서 밤새 막 하면서 요새 힘을 기울여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험서로서는 수험서로서 말 그대로 수험서에 맞게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잘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봅니다. 기초 입문서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용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또 내용도 또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두께는 이제 물론 당연히 두꺼워지지만, 자, 82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눈이 지금 충혈돼 있고 그래요. 어제도 좀 늦게까지 뭘 보느라고. 82페이지 보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11월 달, 벌써 여러분들 막 그랬는데 벌써, 금방 벌써 2달 지나가가지고 마무리 짓잖아요. 1월 달 되면 이제 1, 2월부터는 점점 더 속도가 이제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휙휙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느끼셔야 됩니다. 82페이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봅니다. 양도의 형태 있죠?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서 나오면 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한 다음에는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매매요. 자, 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12월 달에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나중에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제목만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먼저 매매요. 매매인데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도가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을이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죠. 사실상 이전하고,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받고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이 부동산 이전은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그잖아요. 대가를 받고 거래대금 받고 완벽하게 사실상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요 매도에는 공매나 경매도 포함합니다. 공매나 경매도 포함. 공매나 경매도 있죠. 거래대금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요 공매나 경매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로.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자,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요 부분을 강의했는데, 저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 친구 얘기인데도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 친구 얘기인데도 물어봐도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제 친구가요, 그러면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워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지금 판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예,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힘없이 걸어가는데 어깨를 늘어뜨리고 자기 친구 얘기를 그렇게 그냥 본인 일처럼 걱정하면서 자기 친구 얘기라는 걸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물어봤던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주부 수강생이요, 너 너무 실망하고 하니까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이에요. 뭐냐면 1억 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산 건데 만약에 7천만 원에 팔았어요. 자, 7천만 원에 경매가 됐어요.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자, 1억 원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건 변론이고,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얘기인데, 교환은 우리 취득세 할 때 설명드렸어요. 금전 이외 재산권서로 맞바꾸는 건데, 갑소유의 A 건물, 자,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보세요. 금전 이외 재산권서로 맞바꿀 때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죠.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을로부터 B 토지를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A 건물 이전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받고 이전하죠. A 건물 받고 이전하니까 을의 B 토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도 배웠잖아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고, 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고,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세 번째로요,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것도,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법인의 현물 출자. 보시면 갑이 있고 또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회사 설립할 때 설립되는 회사에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갑이 자신 소유의 어떤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를 해요. 출자자, 그래서 갑이 있고 출자자 갑이 있고 현물로 출자하는데, 그러면 현물 출자할 때 보세요. 갑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회사에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설립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 같은 것도요,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수용도 양도에 해당해요. 자, 갑이란 사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자, 수용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수용은요, 수용권자한테 공시법칙 간에 이런 것도 배우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소유권 이전해줘요.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 토지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 제가 예전에 수용 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거 지키면서 배웠었는데, 또 어떤 곳에서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 한 명 있었는데, 키가요 한 1m 85, 90 그 정도 되는 어떤 남성 수강생이었는데, 등발이 얼마나 좋냐면, 소위 말해서 등발이요, 어깨가요, 등판이 제 2배, 얼굴도 2배, 주먹도 2배, 진짜 막 등치가 막 이래요. 그 키도 크고 막 그런 수강생인데, 거기다가 또 수요문 있잖아요, 말끔하게 정리 안 하고 막 듬성성 나가지고 수용도 막 이런 수용, 등 진짜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겠다, 등 진짜 좋은 어떤 수강생이었는데, 제가 수업 끝나고 저 수업하다가 이제 1시간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는데 저 뒤쪽에서 있죠, 복도를 따라서 걸어오는데 딱 이러고 와가지고 있죠. 제가 여기서 책 이렇게 잠깐 페이지 접고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잠깐 좀 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래가지고 바깥 나가는 데 있죠. 그 옥상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갔더니 담배 한 대 저한테 주면서, 교수님 담배 한 대.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뭐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얘기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충청북도 진천군 어디서 농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토지 수용 보상금을 좀 받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요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양도세 내라고 안내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한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내 땅에다가 지들이 멋대로 도로를 내더니 말이야. 보상금 조금 주고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아니, 이런 법이 있습니까? 막 하면서 막 흥분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꿀밤 한데 때리면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 아니, 그 토지 수용 보상금 받았잖아. 국가가 그냥 돈을 그냥 내라고 하겠냐. 이게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어야지 내는 건데 양도소득이 당연히 발생했으니까 내라고 하는 거고, 아 그게 아니라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수강생은 시대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말귀가 안 들어요.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도 그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덩치만 크지. 내가 그런 수강생은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칼 한 자루 딱 쥐어주면 그냥 장군, 그냥 머리 필요 없잖아요. 칼 한 자루 쭉 딱 쥐어주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아유 진짜 내가 보니까 힘들겠더라고. 아니 말이 안 통해 말귀가. 아무리 내가 이거 설명을 해도 말이 막 그런 법이 없냐고 어디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내가 너는 합격하려면 멀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기를 줘도 보상금 받고 자니까 양도에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 교재 한번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82페이지 보시니까요. 양도로 보는 경우 매도요. 설명 다 드렸어요. 그냥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매도에서 매도는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렇죠? 교환이요. 교환은 두 번째 줄 보니까 양도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는 이를 각각 양도로 봐 쌍방 모두 양도세 과세를 수 있다. 빗줄이고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법인의 현물출자도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양도세 대상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 출자 지분을 대가로 받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기억합니다.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매매에는 공매나 경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83페이지. 예, 그래서 그 매도에다가 공매, 경매 포함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매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제목 매도에다가 공매, 경매 포함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83페이지 봅니다. 대물변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대물변제가 뭔지 배워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요거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판례와 통칙 내용으로. 돈 갚아야 되는데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게 가름하여, 관하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변제, 가름해서 이전하는 건데 나중에 배웁니다. 공용 수용료.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토지 수용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부담부 증여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수용 등 양도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아시고 갑니다. 양가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그랬는데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보시면 나중에 이제 공시법 여기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나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좀 배워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어떤 토지를 갖고 있어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지는 지역인데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아요. 그러면 환지받게 되면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어 있겠죠? 네?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런데 그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보류지라는 게 뭐냐면 공공용지요.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나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를 말해요.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더니 그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원토지 소유자한테 원토지 소유자 토지 갖고 있었는데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 주인의 토지를 환지받을 때 요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세요. 양도세는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그럴 때 이거 대가 없이 이전하느냐?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자, 공짜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보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사업비용 증가하고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원하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요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정책적 목적으로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요, 여러분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있죠? 자, 여기 어떤 건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보시면은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자,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럼 토지 경계가 너무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지상 경계를 이렇게 똑바로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요. 토지 지상 경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쪽 토지 부분과 지금 이쪽 토지 부분에서 서로 갑과 을이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경계 이렇게 똑바로 정하기로 하면서 이럴 때 요때 이 토지 요 갑과 을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는 다만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요건이 나오지만 요 분할된 요 비금신 요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돼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동그라미 기억법 밑줄입니다. 기억법 밑줄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자, 니은번 여기 나왔구나.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요?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양도담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제목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의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한 담보제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니은번에서요. 자, 여기 밑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분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짝이요. 자, 등기 형식은 이게 소유권 이전 형식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실질은 담보 이전.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양도 속세는 반드시 사실상 이전. 대가를 받고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이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A, B, C가 있는데 줄글 필요 없어요. 이건 읽어보면 돼요.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그래서 이런 요건을 자 보니까 이게 양도담보 계약이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자, 디귿번입니다. 밑줄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일을 양도한 것을 본다. 밑줄짝이요. 28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죠.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결론만 알면 돼요. 85페이지 제4절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를 보고 취득 시기를 보느냐? 여기에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 보유기간이요.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져요. 자, 그랬을 때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일로 판정하고 어느 때를 양도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양도 및 취득 시기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 때 나오고 26, 27, 28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9회 시험은 나올 차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자, 오늘은 일반적인 거래만 살짝 좀 볼 건데요.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보세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 청산한 날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인데요. 예, 그 대금 청산일에다가 여러분이 대금 청산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계약상 잔금 지급이 X예요.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느냐?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 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유, 그랬잖아요.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 이거였어요. 자, 아이고 다 까먹었구만. 공부하는 게 원래 이래 이게. 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자, 일단 취득세는 하고 달리 양도세는 계약사와는 상관없다는 거. 자, 대금 청산일입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고.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예외 등기 접수일이요. 동그라미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로 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일 몇 줄이요. 자,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고 명의개소일을 취득시로 해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하여튼, 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때?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등기 접수일.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접수일 밑줄이요. 등기 접수일.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어느 때를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로 하느냐. 자, 원칙 언제?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요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실무에서도,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보유기간 그런 거 물어보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제가 어젠가, 저 크리스마스 때 막 계속 작업하면서 그 원고 작업하느라고 막판 새벽 거의 뭐 5시까지 하고서, 그 밤새서, 밤에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일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제가 밤에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서 낮에 그 아침에 그 오전에 자는데, 오전에 막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받았더니 어떤 다른 곳에서 그 선배 그 이 업계에 같이 강의하는 분 중에 학개론 같이 강의하시는, 우리 아니고요, 다른 데서 교수님 뭘 물어보시는데, 하여튼 뭐 비몽사몽간에 전화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보유기간 때문에, 그런데 그 보유기간 그 판정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딴 거 없어요.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일하고 접수일하고 둘 중 뭐예요?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그래서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한번 보세요. 계약일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계약일이 만약에 18년 3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만약에 같은 년도 4월 20일이고요.
자, 대금 청산한 날이 대금 청산일이 대금 청산일이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이 2018년 같은 연도 4월 25일입니다. 을명일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또 같은 연도 만약에 5월 28일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취득세를 생각하고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어느 때로 하겠습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 언제예요? 네? 대금 청산일이니까 언제입니까?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요,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양도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네. 4월 25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잘 하고 계시는 그 대답도 잘 크게 그래도 하시네. 어떤 곳에서 사람 수강생들이 빽빽 이제 더 들어차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입니까? 그러면 하면서 사자는 엄청 커. 사자는 엄청 큰데 그 다음에 용두사며 그래 정확히 뭐라고 그러면 4월 또 그래서 그러면 20일에 25일에 28일이에요. 그러면 하면서 또 이자만 크고 또 그 다음에 용두삼이야. 아이고. 근데 어떡하네. 자, 여기 정확히 하니까 좋네. 4월 25일이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대금 청산일 요 날이 요 4월 25일 날이 둘이 매매하는 당사자가 둘이 4월 25일 날 만났잖아요. 자, 그거 갑 입장에서 보면 4월 25일이 뭐예요? 양도한 날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4월 25일이 뭐고?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이 대금 청산일이.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그래서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은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목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4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등기접수일이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취득세,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언제예요? 등기접수일 3월 28일이고 요 양도시기도 똑같습니다.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이고 그러면 요번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5월 28일로 하고요.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그럼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합니까? 네. 그렇지 뭐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언제고? 등기접수일. 그래서 5월 28일. 자, 양도시기도 똑같이 5월 28일 등기접수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자, 양도세는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접수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 보겠습니다. 85페이지 그 특수한 거래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차 배워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거기 한번 봅니다. 86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 돼 있죠.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상속개시.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증여받은 날을 취득 시효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이고요.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계약일이었어요. 계약일. 야, 넌 맨날 한 일이 그 모양이냐 어쩌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 자,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계약일이에요. 증여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 시효합니다. 증여 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판례나 예규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고 그냥 이걸 서로 뒤바꿔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인데 서로 뒤바꿔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증여 계약일이다. 아니고 언제다?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언제고? 증여 계약일이고요.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와 상속 증여받은 자산 요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5절 양도세 계산 구조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많은 이제 중요한 논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 과정 여기서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고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봅니다.